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은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민주화 가능성이 열리자 김대중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며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두 번째 도전을 하였습니다. 전두환은 노태우를 차기 후계자인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일찌감치 지명하였고, 선거 당시 관심을 모은 후보는 야당의 쌈김씨로 불리는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함께 이끌어온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지지자들은 단일화를 기대했지만 끝내 양김이 단일화에 실패하고 분열하여 동시에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당선된 노태우 후보가 820만 표이었고 2위를 한 김영삼 후보가 630만 표였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12월 21일 김대중 총재는 감사와 함께 야당 단일화 실패에 사과를 드린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왕권과 금력으로 이루어진 원천적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선거 무효화를 위해서 결사투쟁하기로 한 민주인사 대열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참으로 운이란 게 묘하고도 묘한 겁니다. 운이란 바꿀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 운입니다. 황소 모가지를 비틀었어도 어찌 운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65세 공망 부효운에 대통령에 출마했지만 6.23기 신과 신은 복음상충이라서 이 운으로서는 절대 당선될 수 없는 운이며 세운마저 행령궁에 도움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기 좋게 3등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뒤 1990년 3당 합당을 거쳐 비대해진 거대 여당을 이끄는 김영삼과 통합야당을 이끄는 김대중이 경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로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되었으며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미 70의 고령이었던 DJ는 아내 이희호 여사와 함께 쓴 은퇴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3년 1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을 합니다. 1995년 7월 18일 영국에서 돌아온 김대중은 정계 은퇴를 반복하고 복귀를 선언했으며 9월에는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는 부진한 성적이었으나 큰 싸움에서는 이기면 된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분위기를 다잡으며 1997년 7월에 김총필과의 연대가 최종 성사되어 BJP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은 연이은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지리멸렬한 상태였던 김대중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며 대선 후보들 가운데 1위 자리를 연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뽑힌 이회창은 통합민주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으로 재출범시키고 무섭게 김대중을 추격하였으나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격렬하게 접전을 벌이다가 졌던 이인재가 결선 결과에 불복하고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독자 출마하는 바람에 김대중에게 유리한 선거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한 선거에서 김대중은 마침내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참 운이란 묘하고도 묘한 것입니다. 김대중은 67세에서 75세 공궁부효 공망대운에 75세 세운은 신궁 손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국이 너무 좋습니다. 원래 무관사주인데 이 해에는 관에 행령궁이 동하여 중궁부효궁을 생하고 중궁부효궁이 본인을 생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운이 없으니 누가 하늘의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먼저 지난날의 갈등을 정리하고 대화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켰습니다. 이후 IMF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고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시킨 김대중은 김정일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의 노익장을 과시하며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감사합니다.